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뭘로 할까요? 겨울생? 네, 겨울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겨울생이라고 한다면은 월지가 해, 자, 축인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겨울이라는 거는 실제로 추울 때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인월 초반도 겨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은 해, 자, 축, 인까지가 다 추워요.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해, 자, 축, 인월생 같으신 경우는요, 말 그대로 겨울생이고, 겨울은 음의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음의 계절이고 너무나 춥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단 말입니다. 네, 아무래도 추우니까요. 뭐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뭐 히터도 있고 패딩도 입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더더군다나 음의 계절에는 내가 움직일 수가 없겠죠. 움직일 수가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생각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철학적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생들은 철학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생들은요, 사람이 많은 데를 가면은 힘들어합니다. 많은 곳에 가면은 기빨리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특히나 이제 자월생하고 축월생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왜? 내가 안심할 수 있고 내가 태어난 고향은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은 음의 계절이고, 음의 계절이면은 생각의 계절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뭉쳐있는 데는 조금 어렵겠죠. 자, 근데 반면에 한편으로는 겨울생이기 때문에 추워요. 추우면 따뜻한 거를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생인데 화기운 또는 목기운이 강하다, 목화기운이 둘 다 있다. 그럼 오히려 한편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참 신기하죠. 겨울생이니까 음의 계절에 있었기 때문에 추우니까 내가 따뜻해지고 싶은 심리 때문에 본인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철학적이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좀 기빨리고 이런 형태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드러내고 싶으면 막 옷을 막 화려하게 입는다라든가, 또는 멋을 잘 부리는 것도 옷을 화려하게 입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뭐 사람이 뭔가 확 자기를 드러내면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그게 허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막 드러내고, 인스타그램이나 또 이럴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여름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여름생 같은 경우는요, 4, 5, 아이고, 사라고 해놓고 5를 썼어요. 4, 5, 미, 신. 신월도 8월이니까 더워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더울 때를 꼽으라 그러면은 5월, 그리고 특히 미월. 그리고 이 신월 초기도, 진짜 더워요. 신월 초도. 아까 인월 초도 패딩 입고 다닌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나는 사람이 많은 데 가도 기빨리지 않고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죠. 왜 현실적인 사람이냐? 이 여름이라는 거는 양의 계절이잖아요. 우리가 여름에는 뭐 합니까? 사람들끼리 막 어울려요. 어울리고, 우리 5월 5일? 아니다. 5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달은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네, 근데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 많은 곳도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지만 한편은 너무 덥죠. 너무 더우니까 시원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깊이 있는 것, 생각을 추구하게 되죠. 아까 겨울생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자, 그러면 이제 봄생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름생 분들은 뭐 실제로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네, 여름생의 아주 뜨거운 명식이 수영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면 왠지 기분이 좋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래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실적인데, 또 본인이 추구하는 거는 뭐 책 읽고 인문학 서적 읽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하는, 네, 결국엔 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봄생 한번 볼까요?
자, 이 봄이라는 거는 시작의 계절입니다. 시작은 결실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리고 인, 묘, 진, 4월 초기까지 4월 초기까지가 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사람이 감성적이에요. 대단히 감성적이고 뭐 감성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나무의 기운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금을 추구합니다. 금을 추구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성적이고 맺고 끊는 게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예시로 드리는 명식들 중에 이런 명식들이 있죠. 예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정, 묘, 그리고 뭐 오, 경, 유,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의 기운 하나 더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나무를 또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또 경인, 나무를 두겠습니다. 인묘진, 네, 이러면 되겠네요. 그럼 나무가 대단히 세죠? 그럼 이 사람은 사실 감성적인 모습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어 하는 거는 대단히 맺고 끊음이 뚜렷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또 보인다라는 거죠. 자, 가을생도 거꾸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금을 추구한다는 건 뭡니까? 맺고 끊음, 그리고 이성적,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과를 지향한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금까지 가면 너무 지겹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반대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도 하고요. 네. 일본은 동쪽에 있죠. 일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목의 국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에 있으면 나무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겠죠. 나무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니까 오히려 금을 추구합니다. 금을 추구하니까 뭐 자판기라든가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죠.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 인기를 끌고 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 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대단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하고 정반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국이 있겠네요. 자, 영국은 그럼 서쪽에 있겠네요. 금입니다, 오히려. 영국이 신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뭐 을목하고 대칭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은 오히려 목을 추구하겠네요. 목을 추구하게 되면은 감성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차로 유명하죠. 차, 나무, 네, 마시는 차, 마시는 티, 네, 티로 유명하고, 그리고 예술 같은 게 많이 발달됐겠죠. 네. 금을 추구하니까 여기는 오히려 뭐 이런 자판기나 금과 관련된, 영국은 오히려 서쪽에 있어서 금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뭐 차라든가 나무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예술이라든가 우리가 유명한 시인들도 영국에서 많이 나왔죠. 자, 결국에 이게 뜻하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는 내년에 개묘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묘유충에 있든 없든 사주 원국에 목 기운도 있고 사주 원국에 금 기운이 천간이든 지지든 어디에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모두가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감성과 이성의 대립입니다. 내년 한 해를 정리하자면 딱 이래요. 그럼 감성과 이성이 대립하는 거는 보통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 감성과 이성이 대립하는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경우겠죠. 내가 이 친구를 그동안 잘해줬는데 해줬더니 이 친구는 날 배신하더라. 그럼 그냥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든가 내 신랑은 그동안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금전적으로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손실을 너무 많이 입었다.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또는 내가 우리 가정에 대단히 헌신했는데 가정은 나에게 고마운 것을 전혀 모른다. 그럼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 남자랑 연결 안 되는 게 낫겠다. 그럼 뭐가 맞지? 내년에 목과 금이 둘 다 명식에 있거나 또는 금만 있으신 분들,
목과 금이 명식에 아무튼 있으시거나 서로 상충하지 않더라도 또는 금만 있으신 분들은 내년이 묘년이니까 목이 들어오면서 건드리죠. 그럼 이 모든 분들이, 그리고 대운에서 금이 있으신 분들, 금이 나는 원래 없는데 대운에서 금이 들어왔다. 지장간 안에, 지장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간하고. 네. 그럼 전부 다 이성과 감성의 대립을 내년에는 겪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목, 화, 금, 수. 자, 결국에 목이라는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대로 금을 추구하고 이거를 실행하게 될 것이고, 화라는 환경이 들어오면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요. 요즘 유튜브에 그 다나카상 되게 인기 많죠. 저도 최근에 와서 많이 봤습니다. 다나카상이 요즘 왜 인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금을 추구하니까. 일본은 금의 성향이 강하니까. 그래서 금이 많이 고립되어 있으신 분들이 일본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동쪽에 있어가지고 나무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나무라는 환경이 있으니까 일본은 오히려 금을 추구해서 금적인 성향을 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어떤 나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거 다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목이 부족하다, 그럼 이제 동쪽에 있는 일본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목의 기운을 강하게 쓸 수 있는, 금의 환경이 있어서 목의 기운을 강하게 쓸 수 있는, 영국으로 가셔라.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금기운이 대단히 약하신 분들한테 일본 가면 큰일 난다 막 그런 얘기해요. 일본은 동쪽이니까. 근데 이분들은 대단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금이 하나가 딱 있는데 전부 다 나무밖에 없다. 네. 전부 다 나무밖에 없다. 뭐 전부 다 나무죠. 이렇게 하면은. 그럼 금이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일본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고요? 일본은 목이라는 환경 때문에 결국에는 금을 추구하게 되니까요. 그럼 금이 부족한 나는 금을 추구하게 되니까 여기로 가고 싶겠죠. 일본으로. 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본은 목의 국가이기 때문에 금을 추구한다. 영국은 금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을 추구한다. 그럼 화라는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 수를 추구하겠죠? 자, 금이라는 환경을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목을 추구할 거고요. 수라는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 또 반대로 화를 추구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뭔가 하면요. 목이라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금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목으로 회귀를 한다라는 거죠. 또 화의 환경에서 우리가 수를 추구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수를 추구함으로써 목이라는 환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생화로 가겠죠. 우리가 금이라는 환경에서 목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결국 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화는 화극금 하면서 금을 생하죠. 여러분들 경금은요. 근이 있든 없든 병정화가 오게 되면요. 오히려 극을 당하면서 막 살아납니다. 네. 살아나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병화는 문제가 없지만 정화가 오게 되면 진짜로 손상을 조금 입죠. 정화가 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정민년 같은 때 이제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마저 이어서 나간다면은 수라는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화를 추구할 것이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화극금, 방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화극금 하면서 화를 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금생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그럼 토는 어디로 갔느냐? 토는 정중앙에 처음부터 존재했겠죠. 그럼 뭐 이거를 시대상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토라는 거는 인류의 시작을 뜻하겠네요. 여기에서는 그냥 베이스가 깔린 거지 인류뿐만 아니라 그냥 생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이라는 환경은 어찌 보면 수렵채집의 시간이 됐겠죠. 수렵채집. 자, 수렵채집의 시간이겠죠. 목이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금을 추구하게 되면서 전쟁, 정복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수로 연결이 됐죠. 깊이 있는 지혜.
그러니까 이때 주역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화라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은 얘는 화약의 발명이겠죠. 화약의 발명. 네. 그리고 화의 시대는 대단히 길었겠죠. 화약이 발명되고 뭔가 사람들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화석 연료 같은 것도 등장하기 시작했겠죠. 당연히 직업군도 화와 관련된 직업군이 가장 많았겠죠. 네. 뭐 수렵 채집일 때는 목과 관련된 직업군이 가장 많았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화의 시대에서는 사람들은 오히려 술을 추구하게 됩니다. 술을 추구하게 되니까 암흑시대라 그러죠. 왜 암흑시대라 그럽니까? 중세시대를. 종교에만 사람들이 귀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교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마녀재판도 있었고, 동양권은 다른 형태였죠. 동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의 기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쫙 연구하면서 써나가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 감성, 르네상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감성에 의지하자, 인간을 되찾자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화의 시대는 대단히 길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금의 시대가 도래했겠죠. 실제로 직업군을 이야기할 때 금과 관련된 직업군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의 금의 시대라는 뜻이죠.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람들은 오히려 목을 추구합니다. 목을 추구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화의 시대는 대단히 길었단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산업혁명기가 화에서 금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산업혁명기가. 그러면 이 암흑시대에서 르네상스 또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이러지 말자. 우리 인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거를 목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 금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금을 쓰는 직업군을 이야기할 때 행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금이 행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금이 컴퓨터를 떼어놓고는 요즘은 행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금과 관련된 직업군이 실제로 제일 많아요. 군, 검, 경, 뭐 금융, 의료, 건축, 또 뭐 장비를 다루는 일, IT,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금속성과 관련된 뭐 휴대폰 사업이라든가, 네, 거기서 뭐 더 나아가면은 컴퓨터, 뭐 디제잉, 드럼, 뭐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금과 관련된 게 제일 많아요. 왜? 지금이 금의 시대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목이라는 건 뭡니까? 감성, 인본주의, 우리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건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묘년 바로 이전에 이민년 이제 겨울이었죠. 겨울이 되자마자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성과 감성을 계속 다투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 것일까? 뭐가 그른 것일까? 우리는 이성을 따라야 될까? 아니면은 감성을 따라야 될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럼 그 다음은 뻔하죠. 화기운으로 갑니다. 확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럼 뭐 실제로 뭐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확 펼쳐지면서 서로 융화되게끔 하니까요. 근데 결국엔 이 부분이 다시 또 금을 쪼아댄다는 겁니다. 자, 금을 이렇게 쪼아대면은 이 금은 또 여기서 수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럼 이 수는 뭡니까? 이제 수의 시대는 뭐 예전에 제가 금의 시대라는 영상 올렸을 때 댓글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딱 주셨어요. 그래서 수소 전제 같은 게 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수의 시대는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카오스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지혜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바꿔볼게요. 지혜, 명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뭔가를 막 드러내고 펼쳐내고 이러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되면 직업군도 이 수와 관련된 직업군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바닷속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안에 무궁무진한 자원들을 또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드러내고 이렇게 새롭게 펼쳐지고 이런 것들을 갖고 막 화기운을 이제 추구를 하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화는 또 금을 생하겠죠. 왜? 화만 금을 극하면서 생하니까요. 그럼 뭐 이거는 우주선이 될 수도 있겠죠. 혹시 압니까? 우리가 UFO 같은 거 만들지. 네.
그런데 이 금은 결국에 또 수로 이어진다. 지금 이제 정리해서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목의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금을 추구하지만 결국에 이로 인해서 금생수로 이어지고 이 수는 다시 수생목으로 이어지며 이렇게 탄력을 받은 목은 화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화라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반대되는 수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수를 강하게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수생목의 현상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강하게 추구한다는 건 뭡니까? 확 밀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운을. 그럼 다음 기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목 기운이 다시 화를 강하게 생해줄 것이고 이 화는 탄력을 받아서 금의 시대를 연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금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의 시대가 끝나가지만 금의 시대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목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도요, 어느 순간부터 악역은 악역, 주인공은 주인공, 이렇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 소재가 어떻습니까? 악역인데 이해가 가. 착한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그게 감성입니다, 여러분들. 금하고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추구하니까 이 목기운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화기운, 막 펼쳐내고 드러내고 때로는 전쟁도 일으키고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시 금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수의 시대를 엽니다. 자, 그럼 이 수의 시대는 결국에는 목생화로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드러내게 되고 이는 다시 화극금하면서 금을 생해주게 되고요. 이 금은 결국에는 다시 수로 이어지고 이때 이유는 다시금 목이 시작되게 되겠죠. 하지만 이때의 목과 이때의 목은 전혀 다른 목이겠죠. 이게 명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명리고요. 이 명리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내년에 이직이 될까요? 내가 돈 많이 벌까요? 내가 바람 피는 중인데 또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궁금해할 게 아니고요. 지금 나의 이 사소한 환경 하나하나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사소한 환경 하나하나가 어디로 가는가를 예민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또 찾아보고 생각해 본다면은 대단히 흥미로운 명리 공부, 더 나아가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와 우주에 대한 어쩌면 어렴풋한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에 대한 이해를 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무슨 내용으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조금 고민해 보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